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막히는 흐름 들으셨습니까? 마치 불이 꺼지기 직전의 복도처럼요. 밝을 때는 몰랐는데 어두워지면 출구를 찾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서서히 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로그인되고 내일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 다음은 접속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될 때 옮겨야 합니다. 막힌 다음엔 속도가 안 나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는 순간 평소 쓰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구버전은 오류가 늘고 인증이나 보안 기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 한번 하려다 앱이 버벅대는 스트레스가 현실이 됩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화면이 멀쩡해 보여도 뒤에서 선이 잘리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고 선택지가 줄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규제의 칼끝이 미신고 쪽으로 정확히 향한 거예요.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을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가 어려워서 시작 자체가 차단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재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랫폼이 문지기 역할을 해버린 거죠. 또 하나,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속입니다. 자산은 멀쩡한데 길이 막히면 꺼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수익을 만드는 자원인데 지금은 시간을 방어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께서는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는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합니다. 또는 더 단순하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히면 매번 돌아가는 길을 찾느라 체력부터 닳습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및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잠깐 뚫릴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계정과 자산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밖으로 꺼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되더라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불안은 계속 커지거든요. 불안은 결국 실수를 부릅니다. 대처의 중심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흔들려도 지갑은 내 손에 남습니다. 내 열쇠가 내 금고라는 감각, 그게 개인 지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 지갑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을 내가 직접 보관한다는 개념이에요. 거래소 계정은 남의 건물에 방을 빌리는 느낌이라면 지갑은 내 집에 금고를 두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도 원리는 같습니다.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이 분명해야 하고 급할수록 더 정확해야 합니다. 서두르되 급하게 던지지는 마세요. 국내 거래소가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물 거래의 장점이 사라지고 비용 구조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곧 효율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지금 이번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이 눈에 띕니다. 다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입금과 언어, 수수료에서 차이가 큽니다. 제가 그 5거래소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최고다, 이런 말보다 조건이 어떤가를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각자지만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합니다. 원화 입금이 되면 시작이 쉬워지고 한글 지원이 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초보자분들께는 이 2가지가 진짜 체감이 큽니다.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수익을 깎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을 포함했습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무조건 이득이라기보다 초기 적응 기간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요소로 5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 특징, 혜택, 한글 지원과 수수료까지 한 번에 보이게 적어놨으니 영상 보시고 바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을 옮길 곳을 정했다면 다음은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인가가 승부처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날에도 위로 튀었다가 아래로 꺼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은 신호를 보고 잡아야 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개념이 잡히면 차트가 갑자기 한 글자막 달린 것처럼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먼저 발을 올리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내려가는 흐름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며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가 유리합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면 롱이 힘을 받습니다. 상승 추세라는 건 단순히 한 번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며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의 체력이 살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롱 관점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으로 봅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하며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경우가 기본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숏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이 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급격히 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활용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늘어날수록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판단이 더 또렷해지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호는 단독으로 미끼보다 겹칠 때 힘이 세집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같은 방향을 말하면 그때는 시장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신호가 서로 싸우면 그날은 시장이 갈팡질팡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날은 롱이든 숏이든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늘 확실한 날에만 확실하게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해야 하며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가 진행 중이고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 접속 제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제가 비교한 5거래소는 원화 입금 가능, 한글 지원 가능, 수수료 저렴이라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게다가 $100 이벤트가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비교뿐 아니라 초보가 흔히 하는 실수와 단타에서 자주 쓰는 체크포인트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흘러가지만 글로 보면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막히기 전에 옮기고 들어갈 때는 롱과 숏의 근거를 확인하라.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실력이 훨씬 빨리 붙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추세가 보이면 성급하게 달려들기보다 한 박자 쉬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도 눌림이 오고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이 옵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있는지.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는 이동평균선이 만든 신호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인 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흐름과 거래량, 뉴스와 지표를 같이 엮어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RSI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하면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 과매수가 이어질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디나 볼린저 밴드로 힘과 폭을 같이 보면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 됩니다. 뉴스는 단순히 좋은 뉴스, 나쁜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뉴스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료가 좋아도 가격이 못 올라가면 그건 힘이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발자국입니다. 가격만 보면 그림자처럼 속을 수 있지만 거래량이 붙으면 발자국이 진해집니다. 상승에 거래량이 붙는지, 하락에 거래량이 붙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롱과 숏은 정답 맞히기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확률이 높은 쪽으로만 살짝 기울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단타에서 오래 버티는 비결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바이낸스 접속이 지금 된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고 접속 제한도 진행 중입니다. 자산 이동은 빨리, 매매는 근거 있게 가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5거래소 비교부터 정리하신 다음에 오늘 배운 롱과 숏 신호를 차트에 대입해 보세요. 반복하면 손이 기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